2월 18일 뉴스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영화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주말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좀 영화를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을 좀 끝까지 보는 경우 좀 드문데 저번 주말에 우연히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. 제목은 오피리아고요. 2018년작인데 오피리아라는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햄릿의 그 주인공인 햄릿의 애인으로 나오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작인 햄릿을 두고서 이제 그 오피리아라는 인물의 시각으로 이제 좀 재구성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. 원작 소설이 있던 모양이었고 이제 그거를 녹화를 한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본 영화치고는 좀 여러 가지 만족스럽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스타워즈 최근 시퀄의 이제 주인공 맡았던 배우여서 그런지 좀 약간은 과도한 페미니즘적인 경향이 좀 보여서 원작의 어떤 느낌을 조금 손상하지 않았나 좀 그런 불만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어쨌든 구성 자체가 원작의 그러니까 중반부 까지는 굉장히 좀 충실했고 특히 이제 오피리아라는 어떤 그 여성의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19세기 이제 영국 낭만주의 사조에서 존 에버렛 밀레와 같은 사람들에게 좀 모티브가 돼가지고 오피리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속에 빠져 죽기 전의 모습을 이제 아주 아름다운 색채로 또 비극적인 아주 그러나 낭만적인 그런 화풍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여러 개 존재하는데요. 그런 색채에 맞도록 또 영화의 어떤 색상이나 장면들을 구성한 점, 그 다음에 그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로 이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이제 베르메르의 어떤 그 화풍으로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빛에 따라서 이제 장면을 구성한다든지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열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런 점들이 눈에 좀 띄어서 어떤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즐거웠고 배우들의 연기 자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런 등등에 의해서 좀 관심 있게 재밌게 봤습니다. 후반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햄릿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이런 모습과 연결되면서 좀 흥미롭게 좀 새로운 눈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햄릿의 친부가 왕인데 이제 갑작스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버지의 시체가 제대로 식지도 전에 제 어머니인 왕비가 선왕의 동생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동생 그다음에 주인공 햄릿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삼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햄릿에게 큰 의문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은 이제 성곽에서 유령이 나타나서 배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곽에 올라갔더니 알고 보니 죽은 아버지의 유령이고 죽은 아버지의 유령이 내가 지금 왕이 된 내 자신의 동생에 의해서 독살당했다. 이에 대한 복수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을 햄릿에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의 문제가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 의혹이 햄릿을 좀 굉장히 괴롭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의 삼촌이자 왕의 동생이었던 자가 나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을 죽였다.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계부다. 의붓아버지다.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 어머니는 이자와 공범인가? 그걸 모르고 어떤 정분에 빠져가지고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? 는 것이 이제 햄릿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의문인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유령은 가타부터 대답은 하진 않고 어머니는 내버려둬라. 어머니는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이제 책임을 당할 것이다. 라는 이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이제 나름 고민도 하고 증거도 찾고 확정을 찾고 이제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죽인 놈하고 붙어 먹은 것이 그냥 붙어 먹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살인까지도 같이 공모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햄릿이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이제 꼭 중반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조금 논란이 있지만은 이제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햄릿이 미친 것이
진짜 미친 것이냐,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것이냐, 뭐 이런 걸 두고서 뭐 설왕설래했던 것들도 뭐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본 영화에서 좀 색다른 점은 뭐냐면, 기존에 이제 햄릿을 영화하거나 햄릿을 다뤘던 이제 작품들에 보면은 햄릿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햄릿이 갖고 있는 의혹, 의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이번 2018년작 오피리아 영화에서는 햄릿뿐만이 아니라 그 궁정에 있는 주로 이제 사람들도 선왕의 죽음과 곧 이은 이제 새 왕과 왕비의 결혼에 대해서 무언가 막연한 어떤 불안감,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잘 설명됩니다. 그래서 이제 햄릿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새 왕이 자신의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확증을 얻는 이제 유명한 이제 장면이, 이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광대들을 불려서 이제 아버지의 유령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동생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다는 내용을 이제 연극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삼촌, 이제 왕을, 이제 선왕을 죽인 사람, 그 새 왕이 이제 이걸 막 불안에 떨면서 이제 그것을 보며 불안에 떨게 되고, 그것을 보고 나서 아, 이 유령이 한 이야기가 사실구나, 이렇게 이제 확증을 얻게 되는데요.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새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장면 자체가 공개되니까 많은 이제 주위, 그 연극을 보고 있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좀 수군대는 모습. 그 다음에 이제 오피리어의 오빠가 이제 레어티즈라는 인물인데, 이 레어티즈라는 인물이 그냥 이제 극에서는, 원작에서는 자신의 어떤 공부 기회에 따라서 프랑스로 유학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영화에서는 레어티즈라는 인물이 굉장히 민감해서, 아, 지금 이 그 우리 덴마크 국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섣불리 연루되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다. 그러니까 즉 스스로 햄릿이 가지고 있는 의혹도 스스로 느낌으로 해서 이제 자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더 좀 현실감 있게 좀 다룬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햄릿이 괴로워하거나 미쳤던 안 미쳤던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, 첫 번째, 그 의혹,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과연 자신의 어머니도 그 살인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, 공모를 했다면 공모를 했는 것처럼, 공모를 안 했다면 도대체 이런 식의 빠른 결혼을 했어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한 그 의혹과 분노, 이런 것들이 이제 점철되어 있고, 두 번째는 이러한 의혹을 섣불리 밖으로 내놓지 못하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, 특히 이제 2018년 오피리아에서는 클로디우스라는 그 왕이 이제 햄릿을 의심하고 햄릿을 감시하고, 무언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의혹들이 퍼져나갈 까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모략을 꾸미는 장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. 클라이브 오웬이 이제 했던 연기인데, 굉장히 좀 연기가 탁월했습니다.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, 또 클로디우스의 어떤 그런 모략, 이런 것들 통해서 햄릿이 섣불리 자신의 의혹을 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, 즉 강요된 침묵으로 이제 고통스럽고 번뇌를 하는 것이죠.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정말 지난 5년간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평성대라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전체 국민의 40% 정도 되지만, 하여튼 정말 과반이 넘는 이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, 웅가리 독재 체제에서 이 제대로 된 말을 못한다는 이런 정말 강요된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, 뭐 경제적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정치적 구조가 왜곡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뭐 괴로운 상황들이긴 했지만,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세상에서 진실로 통용되지 못하고,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물론 이제 혁명 20일 당원분들이나 저나 황장수 대표는 거의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, 그 이야기들이 정당하게 또 통용되지 못하고, 뭐 유튜브라던가 국가기관이라던가 정보기관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이런 게 끊임없이 정말 통제를 당하면서 느껴야 했던 그 울분, 그것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좀 느껴졌습니다. 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작에서는 좀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의혹이 확인된 순간, 클로디우스, 자신의 삼촌, 아버지를 죽인 이제 새 왕이 기도실에서 그 순간만큼은 어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모습을 이제 햄릿이 1대1로 이제 대면 뒤에서 보게 되고, 거기서 이제 구조상 복수를 할 수 있는,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제대로 된 기회를 찾게 되는데, 이제 그 상황에서 햄릿이
그러죠. 워낙 그 뭐 종교적인 어떤 신심이 이제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클로디우스를 죽이면 참회를 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자가 죽으면 천당을 간다.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. 라고 그래서 자신의 삼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모두가 죽는 이제 끔찍한 이제 비극을 당하게 되죠. 정치 보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말이 많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치울 수 있을 때 해치워야 된다. 혁명 20일이나 황장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. 이명박근혜의 실패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서민을 외면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언가 결단 내려서 감행해야 될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궁지에 몰려서 권력을 놓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점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황장수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곧 정리된 내용들을 내려올 것입니다. 그래서 저도 원컨대 대표의 상태가 하루라도 빨리 호전되어서 제가 이제 이 황장수 대표를 대신해서 녹화하는 것이 이날이 마지막이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좀 모르겠고요. 하여튼 이왕 지금 뭐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인 어떤 혁명 20일이 뭐 활동한다라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에는 조금 뭐 대표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도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말 뭐 뉴스 보기 짜증나고 신문 보기 짜증나는 그런 사상의 그런 지난 5년 동안 그나마 이제 황장수 대표의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좀 길잡이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 기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고 저 스스로도 갑갑함을 느끼는데요. 그런 사람이 이제 어쨌든 좀 뭐 시청자분들의 최소한의 배려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가 되고 또 이런 방향들 재료들로 잡아 나가야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망한 작품의 어떤 예술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겠지만은 저희가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머뭇거리다가 폭망한 햄릿이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